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올 한해 다양하고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무역협상, 다시 결렬, 이러한 것들이 국내 주시장과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영국 브렉시트 관련 사안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미국과 EU의 무역전쟁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요소와 이벤트들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7월 1일 일본의 한국에 갑작스런 경제보복 조치가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제조 공장에 필요한 세계 품목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이 부분이 상당한 우려로 작용되고 있고 또한 국내 증시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반도체 소재의 3개 품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 등을 강한 필름이고요.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PL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패키징, 전기차 경량화 소재, 3D 프린팅 소재로 사용하는 걸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리지스트입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강강액 재료이고요. 이 또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90%입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 기판, 포토마스크 제작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에칭가스입니다.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의미하고요.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5%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제품을 95% 이상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작 공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렇게 반도체 소재 세 가지 품목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품목으로서 이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반 조치 또는 향후 어떤 전망에 대해서 제가 보는 비율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수출 규제한 세 가지 품목의 수출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지스 같은 경우는 일본이 91.9%, 또 에칭가스는 43.9%,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93.7%, 상당한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한 제품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게 일본에서 수출을 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리지스트는 11.6%고요.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이 85.9%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치죠. 에칭가스 수출 금액은 약 6,1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85.9%, 즉 27억 1,400만 원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대만 7.8%, 미국 3.3%, 중국 2.6% 등인 것으로 뉴스 자료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텔레비전 등등 다양한 가전제품과 제조장비 그리고 이제 자동차까지 해도 사용되는 상당한 부품 소재나 또는 그런 부품들을 제조해낸 데 쓰이는 장비들을 일본에서 들여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정도인데 이게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훅을 날렸는데 멍 때리고 가만히 있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득이 될지 혹은 실이 될지를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토대로 뭔가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어떤 분위기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내지는 일본에 대한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다양한 뉴스, 매스컴 등에서 보복 조치에 대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보복 이 부분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 부분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쪽에서 훅을 날릴 때 그냥
어느 순간 날렸을까요? 예,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출 규제 세계 품목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내지는 국민의 어떤 정서적인 단결 내지는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것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기업들 또는 그 근로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 내지는 무역 규제를 갖다가 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들을 이미 작성을 해놨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중국을 쥐락펴락하듯이 하면서 결국 본인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끌고 갔죠. 그럼 여기서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일종의 보복성 조치로 지금 수출 규제를 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서 요즘 떠드는 얘기가 어떤 게 있냐? 다른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다. 내지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요. 설사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일본의 완성도 높은 그런 어떤 소재 내지는 제조 장비들을 다른 걸로 대체를 했을 때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품질 자체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지 정치적으로 뭔가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충들을 생각을 해서 혹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또 살아남아야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그 밑에 하청업체 또는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일본 아베 정권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 또 내년 2020년이죠. 도쿄 올림픽, 결국은 경제 외교적으로 한국을 뭔가 제압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카드를 갖다 꺼내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해봐야 결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 나름의 의미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고 일본 자동차 또는 일본의 가전제품, 일본에서 지금 국내에 들어온 편의점,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이런 거에 대한 단지 불매 운동으로 여론을 갖다가 치달아간다기에는 다른 어떤 대응 전략을 피기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허점들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반도체 주요 공정별 활용 경비와 국내 기술 수준 및 부품 국산화율에 대한 데이터 통계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전공정, 노광 같은 경우는 부품 국산화율이 0%입니다. 국내 기술 수준은 10%고요. 그래도 식각이라든지 세정 이런 부분은 부품 국산화율이 이제 50%,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국내 기술 수준은 85%, 75%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측면을 갖다 놓고 보더라도 이온 주입, 부품 국산을 0%입니다. 국내 기술 수준 20%이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빵꾸 나더라도 제대로 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국내 기술 수준이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품의 어떤 수급 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결국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부품 국산화율이 60% 진행된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국내 기술 수준도 80에서 90%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자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라는 데서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연구단계, 기술개발단계, 양산단계, 과연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 누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나 보게 되면 한국 연구단계 10, 기술개발단계 17, 양산단계 16,
총합이 43 정도이고요. 중국이 왜 미국에 꼼짝하지 못했는지를 내지는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는지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연구 단계, 기술 개발 단계, 저희 나라보다 못한 수준인 거죠. 중국에서 어떤 경제적 성장이나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양산을 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결국 중요한 소재 내지는 그 소재를 만드는 어떤 제조 장비 그런 걸 자국의 기술만으로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상당한 로열티를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이미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있죠. 뭐 삼성의 OLED 내지는 뭐 LG 디스플레이의 뭐 LCD,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또 애플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LCD 파넬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소재 내지는 제조 장비는 일본에서 가져온 경우가 상당수라는 거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일본이 연구 단계에 있어서만 150일, 기술 개발 118, 양산 단계 90일, 총합 수치로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해외 언론이 이제 평가한 어떤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일단은 뭐 액면만 놓고 보게 되면 일본 자체 내에서도 일본의 어떤 그런 정책적 결정이 상당히 무리수가 있었다, 잘못된 거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고요. 영국 자유무역에 대한 일본의 위선이 드러난다. 미국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쓰는 일본 기업에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피해가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드릴 부분이겠지만 미국의 제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어떤 부품들이 있겠죠. 이 부품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내지는 어떤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도 사실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한 거죠. 그리고 중국, 일본도 미국에 배워서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 좀 강하게 이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일본의 이 정말 얌생이 같은 양아치 같은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갖지 않고 그냥 단지 불매운동이다 내지는 감정적으로 뭔가 치달아가는 상황을 만든다는 건 결국 지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7일자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일본에 질적 출장길에 올라섰죠. 가서 직접 뭐 인맥을 이용을 해서 일본 뭐 손정희 회장을 또 만나기도 할 거고요. 또 그런 어떤 뉴스들이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일본 정부에서 꺼낸 카드인 거죠. 아베 정권 뭐 혼자만의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를 공격을 했고요. 그 부분은 뭔가 기업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라기보다는 정권에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여당과 야당 또는 뭐 이제 문재인 정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일단 사안은 이렇게 흘러갔고 결국 그럼 국민으로서 내지는 투자자로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지 저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 매도를 해서 뭐 적지 않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달성한 것도 이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거의 고점을 넘어서는 반등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고점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사안이 발표되기 전에 상승을 시켰다가 지금 뭐 며칠 만에 흘러내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 저점 수준을 갖다가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어떤 측면들 결국 투자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단지 보복운동 내지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만을 앞세워가지고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 제품 안 쓰고 이게 과연 애국하는 길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저희들은 일본 제품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일본의 어떤 소재 내지는 또 부품 장비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가공을 거쳐서 또 우리만의 어떤 기술력과 또 우리만의 어떤 장점을 갖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차 등등. 근데 이런 측면을 이런 어떤 사안이 부각이 되었을 때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말로만 뭔가 이완을 시켜서 우리 어떤 자국의 생산성을 높이겠다. 말뿐인 거죠. 정말 획기적인 내지는 대대적인 어떤 지원 정책,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딸려 있는 하청 기업들까지도 감안한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 눈치만 보면서 미국과 중국에 또는 일본에 끌려다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당히 수용을 하면서 결국엔 우리 기업들이 더 자생할 수 있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단기적인 그런 정치 노름에 불과한 그런 사안으로 이용하고 있는 느낌이 사실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 주가도 상당히 내려왔고요. 한번 후폭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딱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투자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또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벤트들을 갖다가 겪으면서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어떤 정체적 이벤트에 있어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인지 또는 일본이 정말로 이런 어떤 사항들을 통해서 얻으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내막을 갖다가 하나씩 냉정하게 파헤쳐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더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기조가 다시 인하 쪽으로 조금은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거고요. 또 그냥 무늬만 애국이 아니라 정말 현명한 애국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또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내지는 뭔가 더 매스컴화 시키고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